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22화가 방송되었습니다. 백미자는 코필승이 자신이 키우는 도도의 드라마 출연을 거절한 것 때문에 직접 코필승의 집을 찾아와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코필승이 들어주지 않자 코필승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김지영이 달려들어 싸움을 말렸고 갑자기 나타난 김지영 때문에 코필승은 당황해하지만 서로 엄마와 딸인 걸 몰라보는 백미자와 김지영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김지영이 팍도라라는 걸 지금이라도 백미자에게 알려줘야 하나 갈등을 하지만 팍도라가 엄마는 자기를 돈 버는 기계로만 알아서 죽고 싶다고 한 말이 떠올라 김지영이 팍도라인 걸 모르고 사는 지금이 더 낫다고 다시는 기억이 돌아오지 말고 이대로 김지영으로 살라고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백미자는 모습이 달라진 김지영을 알아보지 못하고 김지영 역시 백미자가 코필승 감독님이 사랑한 팍도라의 엄마구나 정도로만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재회는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는데요. 백미자는 코필승의 집에서 푸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쓰레기를 잔뜩 싣고 와서 집 앞에 투척해버려서 김지영에게는 정말 이상하고 못된 아줌마로만 뇌리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백미자는 도도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국에 들렀고 김지영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백미자가 코필승의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이 방송국 내에 소문이 나면서 국장과 감독들은 백미자를 슬슬 피하기 시작하였고 백미자는 이러다가 도도가 영영 드라마 진출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김지영은 이재동의 추천을 받고 연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김지영이 다니는 연기학원을 도도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백미자와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백미자는 자신의 얼굴을 핥힌 김지영이 재수없지만 김지영의 연기를 보며 촌닭이 제법이라며 놀라워했고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영은 연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박도라의 전 매니저 이재동은 김지영의 연기에 감탄하여 자신의 회사 1호 배우가 되어달라며 적극적으로 김지영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필승은 김지영에게 배우를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였고 김지영이 자신이 촌년이라서 무시하는 거냐며 말하자 코필승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살아가는 배우의 길은 험난하다며 나는 김지영 씨가 지금처럼 밝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김지영은 나는 연기를 해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지영은 코필승이 자신에게 자꾸 감나라베나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더욱이 공마리가 코필승의 촬영장에 치킨 100마리를 쏘고 간 뒤로 마음이 심란한 상황에 여친도 있는 사람이 자꾸 간섭을 하는 것이 짜증만 날 뿐이었습니다. 코필승이 백미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있을 때 김지영이 달려와 백미자를 뜯어 말려준 일 때문에 김선영과 소금자는 김지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편한 마음을 사과하였는데요. 그렇다 해도 여전히 김지영은 코필승의 짝이 아니니 이해해달라는 김선영의 말을 새겨들었던 김지영은 소금자가 말한 재벌집 아가씨인 공마리를 보고는 코필승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필승은 공마리와 아무 사이 아니라고 변명해 보았지만 김지영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아들 하나 보고 산다는 김선영의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코필승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공진단을 만나러 갔습니다. 공진단은 김지영에게 주말에 멀리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자고 제안을 하였지만 김지영은 연기 수업을 받아야 해서 바쁘다고 말하였고 공진단은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김지영이 팍도라와 겹치는 것 같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새로운 운명이 다가온 것인지 놀라워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김지영의 말에 공진단은 앞으로 연기 공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공진단이 자신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과는 반대로 코필승은 무조건 자신의 꿈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는 김지영은 코필승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23화에서 코필승은 공개 오디션을 보러 가려는 김지영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설득해보려 했지만 결국 김지영의 뜻을 꺾지는 못하게 됩니다. 김지영이 연기를 잘한다는 건 이미 스태프들 뿐만 아니라 드라마 작가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작가는 대본을 수정해가면서까지 김지영 같은 숨은 보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는데 코필승은 어떻게든 김지영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김지영의 신을 빼려 하지만 촬영장까지 찾아와서 김지영을 쓰지 않으면 대본을 절대 마무리 짓지 않겠다는 작가의 고집과
자신이 배우가 되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공과사도 구분 못하고 고필승이 생쇼한다고 따지는 김지영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고필승은 김지영을 재투입시켰습니다. 자신이 봐도 김지영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 김지영이 하겠다고 작정만 하면 박도라같이 유명해지는 건 시간 문제라 고필승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23화에서 이재동은 김지영에게 오디션을 보라며 대본을 전달해주고 김지영은 틈날 때마다 연기 공부를 하는데 고필승은 정말 그 오디션 볼 거냐며 김지영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지영씨 정말 꼭 오디션까지 봐야겠어요? 지영씨가 그렇게 연기가 하고 싶으면 내가 찍는 드라마에 가끔 출연시켜줄게요. 대배우가 되는 게 목적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 내 말 듣고 오디션은 보지 말아요. 고필승의 끈질긴 반대에 김지영은 아니요, 지는 이 오디션 꼭 보고 말 거구만요. 제목도 열정, 아주 내 스타일이에요. 그러자 고필승은 내가 왜 지영씨와 그냥 오빠 동생으로만 지내자고 했는지 알려주면 내 부탁도 들어줄 거예요? 하자 김지영은 아이고 됐시오. 이유는 필요 없고 지도 그냥 오빠 동생이 편하네요. 지가 내일 오디션을 봐야 해서 무척 바쁘거든요. 그러니 쓰잘데기 없는 말로 대사 까먹게 방해하지 마시고 감독님은 필승씨 하는 여친이랑 데이트하러나 가시오. 그러자 고필승은 여친 아니라니까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며 화를 내었고 김지영은 어이가 없어서 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지가 배우를 하면 감독님한테 무슨 큰 손해라도 끼쳐요? 왜 이렇게 바쁜 사람 붙들고 난리여요? 하자 고필승은 지영씨도 다 알잖아요. 박도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자 김지영은 박도라가 죽은 것이 지랑 무슨 상관이래요. 박도라는 감독님 애인이었다면서요. 고필승은 박도라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서 괴로워서 죽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배우가 되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터무니없는 거짓 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길을 지영씨가 간다고 하니까 내가 말리는 거예요. 나는요. 박도라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직도 죄책감에 힘들어요. 그러자 김지영은 감독님 심정은 알겠시오. 그렇게 이쁘고 연기 잘하는 애인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찢어지는 그 맴 다 알겠시오. 근데 나는 감독님 애인도 아니고 지 때문에 속상해하실 일은 없자녀요. 그라고 지는 어떤 일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지가 사고가 나서 수술을 12번도 더 하고 살아났구먼요. 이래봬도 지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고필승은 그럼 내 애인이 되어달라고 하면 그 일 그만둘 수 있겠어요? 고필승의 말에 잠시 당황한 김지영은 정신을 얼른 차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단께요? 지는 감독님 애인 아녀요. 감독님, 지는 박도라가 아니라 김지영이구만요. 지는 연기 아니면 이제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지가 가는 요 길이 아무리 지를 힘들게 해도 다 이겨낼 거구만요. 결국 고필승은 김지영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데 김지영이 오디션을 보게 되면 떨어뜨리는 방법이 없나 모색하게 됩니다. 오디션을 보는 날 백미자도 도도를 데리고 오디션장에 나타났는데요. 백미자는 김지영과 마주치자 어머 여기서 또 만났네. 이봐 아가씨 주연은 우리 도도가 될 거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아요. 그런 차림으로 무슨 오디션을 보겠다고 히며 김지영의 귀를 누르는데 김지영은 이봐요 쓰레기 아줌마. 남 신경 끄시고 갈 길 가셔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니께 하며 절대 귀가 눌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오디션이 시작되었고 고필승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멀리 구석에서 김지영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백미자는 이번에 꼭 우리 도도가 주연이 되어야 한다며 도도에게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용기를 주는데 도도는 오디션 중에 대사를 실수하게 되고 맙니다. 마지막 차례로 김지영이 나왔고 김지영은 혼신의 힘을 다해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디서 이런 재주꾼이 나왔냐는 표정으로 놀라며 박수를 치고 멀리서 지켜보던 고필승은 김지영이 당연히 뽑힐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백미자 역시 도도보다는 월등히 잘하는 김지영의 연기에 넋이 나가 자신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꼭 우리 도라를 보는 것 같네. 우리 도라가 살아있었으면 저렇게 했을 거야 라며 감정에 취해 있습니다. 도도는 백미자가 김지영의 연기를 보고 눈물 짓는 것을 보고 시기를 하게 되는데요. 언제는 자신 보고 촌닭과는 절대 상종도 말라더니 내 앞에서 촌닭 경기의 눈물은 보이냐며 짜증을 냅니다. 이재동은 김지영에게 이제 발표만 기다리면 된다고 내가 보기에도 김지영 씨가 제일 잘했다고 하면서 꼭 뽑힐 거라고 하는데요. 김지영은 내가 만약 뽑히면
무조건 첫 수입을 9대1로 나누자며 했고 이재동은 내가 절대 어디 가서 그런 계약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약 지영씨가 진짜 주연이 되면 딱 이번만 지영씨가 굴을 가져요. 그러자 아니 사장님 11조도 아니고 왜 그러신데요 하자 이재동은 저는 그냥 지영씨가 성공만 하면 그걸로 돼요. 두 사람은 발표 날만 기다리며 꿈에 부풀어 있고 백미자는 도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너 연습 안 했니? 그렇게 떨면 어쩌자는 거야. 배우가 대사를 까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며 야단을 쳤고 도도는 속으로 승질이 납니다. 한편 코필승은 김지영을 떨어뜨리기 위해 국장을 찾아가는데요. 지영씨 내가 이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 지영씨 아니 박도라 너를 위한 길이야. 그러니 날 용서해라 하며 국장에게 이번 신인 발굴 오디션에 김지영을 떨어뜨려 줄 것을 간청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박도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힘겹게 살고 있는 김지영씨의 순수한 마음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픽해서 서울까지 올라와 스텝1을 하고 있는데 김지영씨가 잘못되면 그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국장은 감독들 사이에서 그 김지영씨의 연기가 아주 호평이던데 그런 재능을 보고도 썩히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코필승 감독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미 김지영씨가 주연으로 확정이 될 것 같네. 그러자 코필승은 아직 발표 전이니 제발 국장님이 힘을 좀 써주세요. 그러자 국장은 이게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공진단 대표가 김지영씨의 연기에 아주 매료되어서 이번 열정 드라마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계약했어. 이 바닥이 그런 거 코필승 감독도 잘 알잖아. 주연을 뽑는 것도 결국 투자자의 입김에 달린 거. 그 말을 들은 코필승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김지영이 연기를 시작한 걸 알고 벌써 김지영을 좌지우지하려는 공진단에게 화가 나 참을 수 없습니다. 코필승은 공진단에게 찾아가 따지는데요. 도대체 김지영 씨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지영 씨는 그쪽한테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만나는 거예요? 하며 물었고 공진단은 김지영 씨가 코필승 감독과 무슨 사이라도 됩니까? 김지영 씨가 누굴 만나든 왜 상관을 하시죠? 그리고 김지영 씨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 아파트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겠습니까? 내 아파트를 보면서 살고 싶다고 좋아 죽던데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들어와 살라고 했어요. 가만 보니 코필승 감독님이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김지영 씨 사랑하고 김지영 씨도 저 사랑합니다. 김지영이 공진단의 아파트에 갔었다는 말을 들은 코필승은 공진단의 멱살을 붙들고 다시 한번 말해봐. 네가 무슨 말로 꼬여서 김지영 씨를 아파트에 데려갔는지는 모르지만 김지영 씨는 너 같은 쓰레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한 번만 더 김지영 씨 옆에 알짱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김지영과 코필승은 더욱 사이가 안 좋아지고 국장은 공진단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연기 잘하는 김지영을 알아보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공진단에게 가서 사과하라며 질책합니다. 김지영은 결국 열정 드라마의 주연으로 발탁되었고 코필승은 김지영에게 앞으로 김지영 씨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후회하게 될 날이 올지라도 나를 찾아오지 말아요 하며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김지영이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아 괴로운 코필승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10병을 마시고 떡이 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허공에다 대고 하소연을 하는 코필승은 비틀거리며 집에 와 털썩 침대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 김선영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장수연은 대뜸 김선영에게 혹시 우리 마리 거기 있니? 장수연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김선영은 마리가 왜 우리 집에 있어? 말이 없어졌니? 하며 물었고 장수연은 내가 필승의 촬영장에 치킨 사들고 간 거 야단을 좀 많이 쳤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올라가 보니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하고 거기 갔나 해서. 그러자 김선영은 말이 우리 집에 안 왔어. 얘가 이 새벽에 어딜 간 거야 어떡하니 수연아 하며 같이 걱정을 하였고 소금자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설령 마리가 잘못했다 쳐도 적당히 야단을 쳐야지. 짓딸 맞긴 맞아. 얼마나 애를 뭐라 했으면 집을 나가긴. 그나저나 정신도 온전치 않은 애 무슨 큰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냐. 그러자 김선영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큰일이라뇨. 혹시 우리 필승이한테 뭐 연락 온 거 없나 물어봐야겠어요. 하며 코필승의 방으로 올라갔고 김선영은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 놀라고 맙니다. 술에 취한 코필승의 옆에 공마리가 인형을 안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공마리는 치킨 사건 이후로 코필승에게 완전 찍혔다는 생각에 이러다간 고필승이 영원히 자기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고필승과 결혼을 할 수 있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빨리 하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였고 댓글 중 마음에 확 꽂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남자와 하룻밤을 같이 자면 100% 결혼 성공이라는 글을 보고 그래 이거다. 이거라면 우리 필승씨랑 결혼할 수 있겠다며 장수연 몰래 코필승의 집을 찾아왔고 술을 마시느라 코필승이 아직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마리는 몰래 코필승의 방 장롱에 숨어서 코필승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마리는 고필승이 밤늦게 들어오자 고필승이 잠드는 몰래 옆에 누워잤고 아직 어린아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공마리는 고필승의 옆에 자는 것만으로도 결혼할 수가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는 고필승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잠이 쉽게 깨지 않았는데요. 김선영은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도 못 지른 채 얼어버렸고 소금자는 이게 웬일이래 하며 자신의 베프인 공마리가 절대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영은 고명동이나 남편이 알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고필승을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라고 했고 고필승은 왜 그러시냐며 눈을 푸시시 뜨고 일어나다가 옆에 누워있는 공마리를 보고 놀라 침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소리에 공마리도 일어났고 공마리는 해맑게 김선영과 소금자에게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하는데요. 김선영은 고필승을 불러내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따졌고 고필승은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전날 밤 술 마시고 포장마차에서 잠든 기억밖에 없어서 당황스러워합니다. 소금자는 공마리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 나는 말이 베프니까 다 이해하고 다 들어준다며 공마리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공마리는 이 방법밖에는 필승씨랑 결혼할 방법이 없어서 같이 잤어요. 저도 어른인데 다른 사람 허락 안 받고 필승씨랑 잘 수 있어요 하며 말했고 소금자는 어머 공마리 보통이 아니네 어쩜 이런 생각을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우리 필승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냐? 하며 속으로 좋아합니다. 김선영은 장수연에게 전화해서 마리가 사실은 우리 집에 있다며 밤새 필승이랑 같이 잤다며 정말 미안하다며 솔직히 알렸고 장수연은 기겁을 해서 쓰러지는데요. 여기까지가 미녀와 순정남 23화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23화에서 김지영은 오디션을 보게 되고 주연으로 발탁이 되어 정식으로 배우의 길을 가게 되고 백미자는 도도보다 잘하는 김지영의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박도라를 회상합니다. 공진단은 김지영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고필승은 공진단을 찾아가 김지영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한편 고필승에게서 마음이 거절당한 공마리는 최후의 방법으로 고필승과 자기로 마음먹고 고필승의 집에 잠입하는데 술에 취해 밤새 실수를 한 건 아닌가. 고필승은 이제 공마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하고 소금자는 고필승에게 사나이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남매지간이라 절대 결혼해서도 잠을 같이 자서도 안 되기에 장수연은 기절을 하고 마는데 악몽에 시달리면서 마리아 필승이는 안 돼. 네 오빠야 하며 가위에 눌려 잠꼬대하는 것을 홍혜교가 듣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